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일본 핵 위기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데다가 AT&T의 390억 달러 규모 인수합병 등의 호재로 작용하며 투자 심리를 북돋았습니다. 다우지수는 1.5%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는 일본의 원전 위기가 완화되면서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서방이 리비아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 역시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한국에는 좋은 대기업이 많고 투자 기회 역시 열려 있다며 정보기술주보다 1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총 부채 상환 비율 규제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가운데 양도소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간 최은정입니다. 감사히 마감한 뉴욕 증시와 어제장 꼼꼼히 분석을 해보고 오늘장 투자 전략 세워보는 오늘의 대박 전략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김성남 전문가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코스피가 나흘 연속 상승하면서 2000선을 회복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나흘 연속 매수 우위를 기록해줬었는데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 매수 상위 종목들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전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과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삼성중공업, OCI, SK 쪽으로 순매수하는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기관은 SK이노베이션, 자, 외국인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순매도하는 형태를 보여줬는데, 기관은 연속적으로 이노베이션을 또 가장 많이 순매수한 형태를 보여줬고요. GS건설과 대우조선해양, 금호석유, 현대제철에 대해서 순매수한 형태를 보여줬었습니다. 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순매수한 반면 기관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순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GS와 SK이노베이션 같은 그동안의 그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에 대해서 좀 차익 실현이 나와서는 그런 형태를 좀 보여줬고, 외국인과 기관 모두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같은 조선주로 또 순매수하는 형태를 좀 보여줬었습니다. 예, 어제 코스피 지수가 1% 이상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소폭 하락으로 장을 마쳤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에 들어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이 8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로 전환을 했는데 그래도 정유주, 건설주, 조선주에는 관심을 가졌었군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네.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전일 기관과 개인의 쌍끌이 매수로 인해가지고 2%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쪽에서는 AP시스템, 멜파스, SFA, 성강밴드, 톱텍, 그 상위에 랭크가 돼 있고요. 그리고 기관 쪽은 성우하이텍, 서울반도체, CJ-ENM, OCI 머티리얼즈 모두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외국인들은 조금 IT 장비업체 쪽으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관 쪽은 실적 호전,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조금 매수가 집중이 된 모습입니다. 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제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보다도 더 강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자, 밤사이 미국 증시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인수합병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일본의 방사능 우려가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라는 평가를 받은 건데요. 오늘 이런 글로벌 증시 상승 영향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네, 일단은 전일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 시장이 급등을 좀 보이는 형태를 보여줬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 원전 사태가 일단은 큰 우려감에서는 벗어났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컸던 것 같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 다우가 12,00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주요 기업들의 M&A 소식에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좀 특징적으로 보자면 미국의 이동통신 2위 업체인 AT&T가 4위 업체인 T-모바일 인수 소식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면서 매수 심리를 좀 부추긴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이제 중동 쪽도 한번 봐야겠죠. 다목적군, 전 자꾸 이렇게 다목적군으로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국적군이 리비아에 3차 공습을 또 실시를 했죠. 근데
우리 카다피 또 어디 갔습니까? 꽁꽁 숨었습니다. 예. 좀 머리카락 보일까봐 또 걱정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그 꽁꽁 숨은 상태에서, 우리 이제 리비아군에 무장을 시키고 장기화로 갈 것이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어요. 근데 일단 유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이 어떤 공군력이 사실은 전투력 중에서는 가장 강한 그 전투력이겠습니다만 완전한 장악이나 혹은 소기의 목적을 어떤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카다피를 축출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상군 투입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 흐름에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시장도 일본 시장이 휴장한 가운데 강세 흐름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중국 시장도 이틀째 상승했었는데요. 자, 리비아에 대한 또 군사 개입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에너지주 중심으로 좀 오름세를 보이는 형태가 보여졌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크게 반영될 부분으로 좀 보여지네요. 자, 코스피 시장도 2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어제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죠. 자, 일본 원자력 발전소에 일단 전력이 공급되는 그러한 부분들 좀 눈여겨보셨을 것 같고, 오늘 또 들려오는 소식까지도 일단은 원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이 없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대형 그 원자로가 좀 대응하기도 어렵고 지진이나 이러한 부분 때문에 좀 안 좋을 수 있는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지금 소형 원자로에 대해서 개발하겠다라는 또 발표도 있었었죠. 예. 자, 그 부분들도 원자력주가 어제 상당히 강한 그 상승세를 반등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한 상당히 큰 낙폭 과대, 그러니까 터키의 원전 수주를 이렇게 실패하는 것부터 리투아니아도 자진 포기를 했었었죠. 자, 그러한 상태에서부터 급락하기 시작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했었었는데 낙폭 과대에 따른 그러한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일본 원전에 대한 이제 그 마무리, 그 다음에 사태가 마무리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소형 원자로에 대한 개발, 이러한 소식들이 조금 더 반등을 좀 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코스피 시장에 개인과 외국인이 좀 매수를 했고 기관이 매도로 좀 나섰습니다. 뭐 기관 같은 경우는 7일 연속 매수에 나섰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의 어떤 순매도 부분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외국인 매수세가 또 살아있다라는 부분 좀 눈여겨보실 부분이 있고,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좀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시총 1위부터 20위까지 종목 중에 한 5종목만 하락하고 나머지 종목들이 상승하는 그러한 형태에서 지수가 좀 크게 끌어올려진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도 5천선을 회복을 했죠. 자, 이제는 코스닥 시장은 5천선을 얼만큼 지켜내느냐 좀 중요하겠습니다.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일단은 오늘 시장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유럽과 또 미국 시장이 좀 급등하는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어쩌면 또 갭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쫓아갈 부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2030포인트 정도에서는 일부 그 현금화를 만들어 놓는 전략을 저는 제시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갭 상승했을 때는 오히려 그 갭이 장중에 메꿔지는 현상들이 종목별로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으로 올라오는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은 현금화를 만드시는 전략으로 오늘 하루 일단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코스피가 만약에 오늘 갭상승 출발했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해보자라는 의견이셨는데요. 어제 코스피가 일본 증시가 셨는데 1%대로 올랐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가 오르더라도 국내 증시는 미리 좀 선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주춤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정태근 전문가님, 여러 가지 해외 글로벌 변수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 김성남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일 그 유럽 증시와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M&A 호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 원전에 대한 그런 부분과 그리고 리비아 사태가 좀 해결 국면에 들어간다는 그런 양호한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전일 미국 증시는 그 1.5%의 상승세를 마감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 조금 그 최근에 부담을 느끼던 12,000선도 회복을 하면서 조금 이후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 가지 그 호재 같은 부분을 좀 살펴본다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 2위 통신업체인 AT&T가 전일 4위 업체인 T모바일을 도이치텔레콤으로부터 390억 달러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합쳐지면서 사용자가 1억 3천만 명에 달하게 된답니다. 그렇다면은 통신업체 같은 경우에 좀 가입자 수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조금 매출에 영향이 있는데 M&A를 통해서 조금 더 통신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통신 장비 업체들의 성장세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일 미국 증시 M&A 통신업체들의 M&A 호재로 인해 가지고 조금 우리나라 쪽에서도 그런 테마가 좀 형성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MVNO 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좀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M&A 호재로 인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오늘 시장에서 조금 통신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좀 들썩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방연합군의 리비아 제공권을 장악을 하면서 유가가 지금 계속해서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WTI 같은 경우에 102달러에 마감을 했는데, 이런 유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정유주의 주가 상승세는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조금 실적에 연관된 그런 흐름도 좀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원전도 한번 살펴본다면 워렌 버핏 3, 4호기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3, 4호기에 대한 전력선이 연결이 되면서 비상냉각 시스템이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원전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해소가 되어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또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해결 국면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좀 피해를 입었던 보험주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업종, IT 업종 부분들이 조금은 주가를 최근에 약세를 보였던 주가의 해결 국면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증시도 좀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일본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팔지 않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발언을 하면서 오늘 일본 시장이 개장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일본 증시에도 조금 호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전일 워렌 버핏에 관련해가지고 워렌 버핏 테마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전일 같은 경우에 포스코가 조금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포스코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이 4.5%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최근에 워렌 버핏에 관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치 테마주, 그런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담인데 마지막으로 조금 한 말씀 또 드리고 싶은데,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2월달 기존 주택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9.6% 좀 감소가 된 488만 채를 기록을 했는데, 요 기존 주택 판매 지수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 16일 같은 경우에 공개시장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이 기준금리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6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가계 소비 그리고 기업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면서 경기가 회복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주택 부문은 여전히 침체에 빠져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유가 상승이라든지 변동성이 큰 물가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나왔었지만 실질적으로 근원 물가 지수는 상승하지 않았다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을 완화시켰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택 시장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는 회복이 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23일에도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되겠지만은 주택 시장이 개선되는 신호가 나온다면은 그때 가서 기준금리를 상향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 조금 자세하게 들여본다면 주택시장에 매물이 지금 나와주고 있지만 그 매물이 소화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매물이 조금 소화가 되는 시기에 조금 기준금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유럽중앙은행은 일본의 대지진에도 불구하고 내달 금리를 인상시키겠다라는 얘기를
내놨는데요. 미국 증시 역시 앞으로 금리 인상 여부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부분인 듯 싶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일단은 국내 증시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의견이셨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지금 시각이 8시 13분 개장을 한 47분 정도 앞두고 있는 시간입니다. 각 증권사들은 오늘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을지 여의도 리포트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이 시각 증권사들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양종금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동양종금증권은 코스피 지수가 3연타석 안타에 성공하며 다시 2000선을 밟았다. 하지만 선물시장 투자 심리는 여전히 반신방위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시장 베이시스가 이론가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인데요. 동양종금에서는 지수 2000포인트 시대의 복귀를 위해서 선물시장의 도움이 절실하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안정화 기대감이 전면으로 부상했지만 외부 변동성 요인들은 여전한데요. 국제 유가 변동성 및 상품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주목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에서는 대체에너지, IT, 자동차, 정유 등의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이런 종목들은 유효하나 단 추격 매수는 자제하라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양증권으로 가겠습니다. 전일 악조건 속에서도 국내 증시가 상승으로 장을 마쳤었는데요. 한양증권에서는 어제의 코스피 상승은 향후 코스피 하방 경직성에 대한 신뢰도를 상승시키는 데 도움을 준 의미 있는 국면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신영증권입니다. 신영증권에서는 국내 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3가지 의견을 내놨는데요. 옵션 시장 참여 외국인들의 페이스오프의 변화와 또 S&P 500 투기성 순매수 포지션이 전년도 최대치에 근접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에 대한 경험에 의한 불확실성의 감소를 들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세는 지속되겠지만 지수의 변동성은 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우리투자증권 연결해서 자세한 리포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경민 책임연구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투자증권에서는 희망과 현실의 사이라는 한 줄로 요약을 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일단 코스피가 지난주 극심한 변동성에서 벗어나면서 2000선을 회복했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증시 중에서도 좀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시장 자체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대외 악재가 완화될 경우에는 상대적인 펀더멘털이 부각될 수 있는 주식시장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는 부분은 좀 시장 자체의 흐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2000선을 넘어선 상황에서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락세를 유발했던 원전 사태, 일본 원전 사태가 우려는 좀 잦아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력 복구 이후, 그리고 냉각 장치 실제 작동 여부와 진행 상황 등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태의 완전한 해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비아 사태, 중동발 정전 불안이 다시 부각되고 있고 국제 유가 및 상품 가격의 급등세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다국적군이 리비아 공습을 개시했고 카다피 측에는 결사항전의 의지로 다시 그 중동발 정전 불안에 의해서 시계 제로의 상황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WTI 기준으로 $100, 두바이유 기준으로는 $110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 한번 유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주 초반 급락세를 보였던 곡물 가격도 일본 원전 사태가 좀 안정화 양상을 보이면서 재차 급반등세로 보이는 등 상품 가격 전반의 움직임이 좀 더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원전 사태로 수면 아래로
잠복해 있던 악재들이 다시 고개를 드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 향후 코스피 추가 상승에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현재 2000선을 넘어선 상황에서 반등의 연속성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저점 대비 100포인트 이상 급반등한 데다가 하락폭이 50% 되돌림 수준이자 61선과 직전 단기 고점권이 모여있는 2010에서 2030포인트가 좀 더 바로 돌파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1940에서 2030포인트 이 박스권 등락을 설정하시고 이런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많다는 점, 그리고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활용해서 단기 매매 전략, 그러니까 조정을 받으면은 저가 매수하고 2030선에 가까울수록 좀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단기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 우리투자증권의 리포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전 8시 50분 서울경제TV 투자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어제 장중 코스피가 2000선을 넘어서는 등 대외 악재로 인한 조정에서 서서히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춘 적절한 투자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걱정보다 빠른 손자병법이 확실한 해법을 제시해드립니다. 김도영 대표 그리고 진용준 대표와 함께 시장을 꼼꼼하게 분석해보고 저희가 실전 투자 내용도 전달해드립니다. 5분의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투자 전략도 세워보고요. 포트폴리오 내용도 한번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투자 손자병법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현재 시각이 8시 19분, 개장을 한 40분 정도 앞두고 있는 시각인데요. 자, 이제 오늘의 투자 전략 꼼꼼하게 짜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위기는 긍정적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도 올랐었고요. 오늘 일본 증시가 개장을 하는데 갭상승 출발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거든요. 네네. 투자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겠습니까? 자,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속해서 좀 사실은 보고 있었습니다. 네. 대지진 전부터서 시장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다만 지금 리스크들이 상당히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둘씩 지금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되고 있죠. 자,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언제까지나 급작스러운 그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한꺼번에 이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그렇지 않죠. 보통 상승하고 또 다시 좀 조정하고 혹은 횡보하고 또 쉬었다가 다시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오늘 갭 상승이 한 15포인트, 10포인트, 15포인트 이상 나와서 시작을 한다면 일단은 갭 상승 시작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 갭이 장중에 좀 메꿨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00포인트 이상에서의 전략은 일단은 지수 상황보다는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재구성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그 대지진이나 또 어떤 중동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 상태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포트폴리오 상태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좀 그러한 시장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낙폭 과대에 따른 그러한 그 종목들이 반등을 했을 때에는 2000포인트 이상에서 특히 2030포인트까지 갔을 때는 일단은 일부 현금화를 하시라는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기존에 강했었던 화학이나 이러한 종목들까지도 2030포인트 정도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현금 비중을 한 30에서 40% 이상을 좀 높여놓는 전략을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만든 현금을 사실 이제 지금 프리어닝 시즌이 이제 또 다가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기대되는 그러한 쪽의 종목들을 지금부터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항상 최대 실적을 좀 계속해서 발표를 많이 했었었는데, 삼성전자가 예상 실적을 발표하면 그때부터 장이 꺾인다거나 혹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꺾인 상황들이 많이 있었었죠. 개별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좋을 것으로 기대가 돼서 상승을 미리 선반영한 종목들은 그 실적 발표 이후에 흐름이 조정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요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이 혹은 이 갤럭시텍이나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미리 좀 조정을 받은 그러한 흐름들이 있었었죠. 자, 그러면서
그 삼성전자가 디램 가격을 인상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IT주들이 일단 삼성전자 이번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실적이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어떤 시장의 코멘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뭐 지금은 잠깐은 쉬고 있지만 이후의 흐름들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른 IT 종목들도 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쉬고 있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일부 현금화를 만들어 놓고 차후에 건설이나 은행, 철강 그리고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도 국제회계법에 따른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국과 페루의 FTA 소식 들으셨죠? 자, 그에 따라서 아마 가전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으로 좀 수혜가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이런 쪽도 일단은 관심권에 넣어 두시라는 부분을 일단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갭 상승을 했을 때는 그 갭이 메꿔질 수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일부 현금화를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수 상승은 그러니까 2030포인트까지는 열어두되 그 정도 올라갔을 때 기존의 주도주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현금화를 해두는 네네. 전략이 맞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1분기 어닝 시즌을 노려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덧붙여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들어봐야겠죠?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2000포인트 지지력을 확인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 조금 미국 증시 전일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M&A에 따른 호재가 있었지만 일본 원전이라든지 리비아 사태 호전에 대한 증시 이슈가 전일 우리 시장 그리고 마찬가지 미국 증시에 동시에 작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선반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수급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시장의 그 상승 강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틀려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외국인의 매수 강도도 좀 체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약하더라도 조금 지속적으로 유입이 된다면 시장을 위쪽으로 좀 올려줄 만한 동력은 더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수요일까지 내일 시장까지 2000포인트를 조금 지지를 보여주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은 제가 볼 땐 조금 2080포인트까지는 상승이 좀 완만한 상승세가 다시 한번 또 나와주지 않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수급이 조금 꼬이면서 2000포인트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조금 2000포인트 아래쪽으로 1980포인트 정도 조금 밀려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일까지는 2000포인트 지지력을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에 와서 조금 약해지고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금 그 시장이 조금 그 상승폭이 크긴 한데 수급적으로는 좀 좋지 않고 낙폭 가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해외발 악재가 조금 해소가 되면서 조금 상승폭을 늘리긴 하지만 그 부분을 떠나가지고 주가의 움직임은 기술적 반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잠시 화면을 조금 보신다면 외국인의 파생 동향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생 동향을 좀 잠시 살펴본다면 최근에 조금 선물 쪽에서는 매도가 컸다, 그리고 매수가 집중이 됐다,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컸었는데, 최근에 와서 조금 선물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양은 좀 작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음 콜옵션 동향도 한번 살펴본다면, 최근에 금액 기준 말고 순매수 수량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에 매수 수량을 쌓아가다가 최근에 와서는 조금 매도로 돌아서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조금 수급적인 문제가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급적인 문제 조금 있겠지만은 파생 쪽이든 어쨌든 현물 쪽이든 어쨌든 수급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 그리고 시장에서는 2000포인트 그리고 외국인 쪽의 수급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일 투신 쪽에서 강하게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92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단기간에 100포인트가 올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익신이 좀 나왔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기관의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제가 조금 관심을 가졌던
빠져야 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선, 철강, 건설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선 쪽은 아시다시피 그 LNG 수요에 대한 증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철강 쪽은 마찬가지로 조금 버핏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리비아 사태가 완화가 되면서 조금 모멘텀이 작용할 수도 있을 작용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일본 재건 수혜제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그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두산 인프라코어 같이 굴삭기를 만드는 기기업종이라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건설업종 그리고 원전 비상 발전 부품들을 생산하는 두산 엔진이라든지 STX 엔진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 최근에 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삼성전자를 제외한 IT 업종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건 조금 전에 코스닥 시장 동향을 말씀드렸을 때 조금 AP시스템, 멜파스, SFA 같은 IT 장비 업체는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차별의 양상이 나오지 않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도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부품 그 일본 부품에 대한 대체 효과가 좀 발생을 하면서 자동차 부품도 조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는 김성남 대표보다 박스권 상단을 좀 더 넓게 크게 보고 계신데요. 208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다만 수급을 잘 살펴봐야겠다.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수급을 이끌어주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해보자라는 말씀. 내일까지 코스피가 2000선 회복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는지 말씀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김성남 대표님. 네네. 포스코 들고 나오셨는데 역시 예. 10년 보고 들고 나오신 건 아니시죠? 아, 그건 아닙니다. 예. 뭐 10년 동안 그 무도들하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TV 보실 분은 없으시겠죠. 예. 자, 그리고 뭐 저 역시도 그렇게 못 기다립니다, 솔직히. 저도 한때 그 개인 전업 투자를 상당히 길게 했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누구보다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 워렌 버핏 효과들들 말씀 많이 하십니다만 사실 지금 일본 철강사들의 어떤 가동률이 좀 많이 저하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전력 공급이 상당 기간 그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분들까지 같이 이야기했을 때 일단은 수혜 업종인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미국 경기의 어떤 회복감들이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국제 철강 시세가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요. 원자재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수 가격이 좀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월 15일, 16일부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강하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 차트적인 흐름에서도 사실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차트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그 추세 저항 라인을 돌파해 놓는 흐름이 나왔을 때 자,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긴 시간 동안에 다중적으로 다져졌죠. 자, 이렇게 하방 경직을 나타내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잠시 눌려진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히려 눌려진다면 50만원 혹은 50만원 이하 선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한 10% 정도의 수준으로 55만 원을 일단은 단기간에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사실 뭐 포스코 같은 종목에 지금 손절가를 잡아드리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뭐 굳이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일단은 47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 종가상 이탈을 했을 때에 손절매, 그러니까 물량을 좀 줄이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철강 대표적 포스코 들고 나오셨는데 일본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포스코보다는 현대제철 쪽이 좀 더 낫겠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다시 이제 포스코 쪽으로 시선이 몰리는 겁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삼성전자나 이런 쪽이 좀 주춤을 했을 때에 어떤 그 시장을 좀 받친다거나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이 또 철강 쪽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 포스코가 또 시총 2위를 또 회복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쪽이 좀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예, 김성남 대표 오늘의 관심 종목 포스코였고요. 매수가가 49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목표가 55만 원, 손절가 47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은 잘 한번 매물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관심 종목 들어볼 차례인데요. 네. 다시 한번 중국 내수 소비 관련주 들고 나오셨군요. 네. 예.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베이직 하우스입니다. 최근에 조금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조금 매수가를 안 주고 도망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래도 급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겠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조금 양심이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살짜리를 주는 종목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의류업체고요. 그래서 베이직 하우스 그리고 마인드, 브릿지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그 의류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내수 시장을 바라보고 진출하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전인대 이후에 좀 가계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시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조금 베이직 하우스의 실적이 좀 더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춘절 그리고 한파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1, 2월 중국 매출이 상당히 급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40% 증가한 580억의 매출을 올려서 아무래도 이런 매출 신장세가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중국 내수 관련해 가지고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차트를 보시면서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살짜리를 주는 좀 양심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의 추세를 일단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6,000원 가격대부터 전형적으로 보시면은 상승 파동을 이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도 상승 파동 하단에서 위쪽으로 올려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추세 속에 놓여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매수를 한번 22,200원과 한 27,000원 사이에서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먼저 손절가를 말씀드릴게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 조금 추세대 하단 부근인 19,500원에 설정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조금 상승 파동의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22,500원에 목표가를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급 한번 살펴보고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종목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기관 쪽에서 상당히 매수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이 종목의 추세를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만 된다면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기관 쪽에서도 투신 쪽에서 강하게 이끌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투신 쪽의 수급은 꼭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장 시작하기 앞서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남 대표님. 지금 시각이 8시 34분이고요. 코스피는 12포인트 정도 상승한 갭상승 출발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오늘장 주가 지수에는 크게 신경 쓰지 말자. 일단은 위로 올라가게 되면 2030포인트까지 일단은 좀 보고 있고요. 더 강하게 올라간다면 50 정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1975포인트 정도에는 지지 라인을 좀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일단은 주가 지수는 안정세를 좀 찾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윗상단으로 상단 밴드에 있을 때는 일부 현금화를 만들어 놓고 아랫상단 1975포인트, 80포인트 부분에서는 다시 포트폴리오를 이제 바꾸시면서 매수에 가담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 시기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님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오늘 시장 갈림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항상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2,000이라는 숫자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데 2,000이라는 숫자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마찬가지로 2,000포인트만 지켜준다면은 2,080포인트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담이지만 예상지수가 지금 현재 2,016포인트인데 예. 오늘 좀 김성남 전문가님께서 김성남 전문가님 말씀 쪽으로 좀 다가가는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내일도 나오시니까 역시 네. 지수는 2,000포인트를 지지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한번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